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제5과목 화학설비 위험방지 기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의 두 번째입니다. 화학공정은 현대산업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화재, 폭발, 중독 등 대형 사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물질이 가진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유해물질을 어떻게 분류하고 표시하며 관리하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려 여러분의 합격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 주제입니다. GHS 제도 개요입니다.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우리말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왜 GHS가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나라마다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이 달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위험성을 표시했기 때문에 국제교역 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같은 물질인데 A나라에서는 위험으로 분류되고 B나라에서는 주의 수준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엔이 나섰습니다. 유엔이 GHS를 권고하고 각 국가가 자국 법령으로 법제화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 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GHS의 도입 목적은 총 5가지입니다. 국가마다 다른 분류 표시 기준을 통일하고 국제교역 시 혼란을 방지하며 근로자, 소비자, 응급대응자를 보호하고 화학물질 위험성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HS에는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기준으로 물질과 혼합물의 물리적, 건강환경 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고 표지, 즉 레이벨로 용기와 포장에 부착하는 시각적 위험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자료 MSDS 또는 SDS로 화학물질의 상세 안전정보 16개 항목을 담은 문서입니다. GHS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합니다. 도입 전에는 분류 기준이 나라마다 달랐는데 도입 후에는 국제통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고 표지도 이전에는 국가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였지만 이제는 9개 표준 그림 문자로 통일되었습니다. MSDS 항목도 국가별로 10에서 16개 항목이 혼재하던 것이 16개 항목으로 표준화되었고, 위험도 등급 역시 범주 1에서 4로 위험에서 낮은 위험순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법적 적용도 소방법, 노동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비교표는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번에는 GHS 물리적 위험성 분류 16종입니다. Physical Hazards라고도 합니다. GHS에서는 물리적 위험성을 총 16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폭발성 물질, 2번 인화성 가스, 3번 에어로졸, 4번 산화성 가스, 5번 압력 핫가스, 6번 인화성 액체, 7번 인화성 고체, 8번 자기반응성, 9번 자연발화성 액체, 10번 자연발화성 고체, 11번 자기발열성, 12번 물반응성, 금수성, 13번 산화성 액체, 14번 산화성 고체, 14번 산화성 고체, 15번 유기과산화물, 16번 금속 부식성입니다. 16가지를 한 번에 다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시험에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시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16종 분류 중에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것은 6번 인화성 액체, 1번 폭발성, 8번 자기반응성, 15번 유기과산화물, 12번 물반응성, 금수성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위험물질로 에탄올, 아세톤, 휘발유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폭발성 물질은 TNT나 화약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외부 산소 없이도 스스로 발열분해하는 특성이 있으며, 유기과산화물은 O5 구조, 산소와 산소의 단일 결합을 가진 불안정한 물질, 그리고 물반응성 또는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이 대표적입니다. 이 5가지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제 GHS 건강 및 환경 위험성 분류입니다. Health & Environmental Hazards입니다. 건강 위험성은 10종, 환경 위험성은 2종으로 총 12종이 있습니다. 앞서 배운 물리적 위험성 16종과 합산하면 GHS 전체 위험성 분류는 총 28종이 됩니다. 이 숫자 28종 꼭 기억하세요. 건강 위험성 10종을 살펴보겠습니다. H01 급성 독성은 단일 또는 단기 노출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범주 1에서 5, LDO10과 LCO10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H02 피부 부식성, 자극성은 피부의 비가역적 손상인 부식이나 가역적 자극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H03 심한 눈 손상 자극성은 눈의 비가역적 손상이나 가역적 자극을 유발하고, H04 호흡기 피부 과민성은 흡입으로 기도 과민 반응이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H05 생식세포 변이원성은 유전적 돌연 변이를 유발해 생식세포와 체세포에 영향을 주며 범주 1A, 1B, 2로 나뉩니다. H06 발암성은 암을 유발하거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IARC 그룹 1, 2A, 2B를 기준으로 합니다. H07 생식독성은 생식 기능이나 태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H08 특정 표적기관 독성 단해는 단해 노출로 특정 장기나 기관을 손상시킵니다. H09 특정 표적기관 독성 반복은 반복 노출로 특정 기관의 누적 손상을 일으키고, H10 흡인 유해성은 액체나 고체가 기도로 흡인될 때 폐렴이나 사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탄화수소류가 대표적입니다. 환경 위험성은 201 수생환경 유해성과 202 오존층 유해성 두 가지입니다. 201은 단기장기 수생환경 독성으로 급성 범주 1, 2, 3과 만성 범주 1에서 4로 나뉩니다. 202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ODS라 불리며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 대상입니다. 시험에서는 H05 생식세포 변이원성, H06 발암성, H07 생식독성의 범주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1A, 1B, 이 분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경고표지, 즉 레이벌의 구성요소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GHS 기준에 따라 6가지 필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문자, 픽토그램입니다. 위험성을 상징하는 그림에 빨간 테두리에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고 9종의 표준 그림 문자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신호어, 시그널 월드입니다. 위험 DANGER은 더 심각한 범주에 사용하고, 경고, WWarning는 덜 심각한 범주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유해 위험 문구, H프레이즈입니다. 해당 위험성을 설명하는 표준 문구로, 예를 들어 HEU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증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방조치 문구, P프레이즈입니다. 위험 예방과 대응 지침으로 예방, 대응, 저장, 폐기 4종류로 구분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자 정보입니다.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긴급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 명칭으로 화학물질의 명칭, 즉 화학명 또는 일반명을 적고 혼합물의 경우 주요 구성 성분을 병기합니다. 슬라이드 가운데 아세톤 드럼통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위험이라는 신호어, 불꽃 그림 문자와 해골 객스뼈 그림 문자 2개, HEO 인화성 문구, H319 심한 눈 자극 문구, 그리고 P10 열불꽃 스파크 멀리 등의 P프레이즈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가지 구성 요소의 명칭과 내용은 시험에 직접 출제되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번에는 GHS 그림 문자, 즉 픽토그램 구종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경고표지에 사용되는 9개의 표준 그림 문자는 각 기호의 의미와 해당 위험 분류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위험성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GHS01은 폭탄 폭발 그림 문자입니다.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 과산화물에 사용됩니다. GHS02는 불꽃 그림 문자로 인화성 물질, 즉 인화성 가스, 액체 고체, 자연 발화, 자기 발열에 사용됩니다. GHS03은 원형 불꽃 그림 문자로 산화성 물질, 즉 가스, 액체, 고체, 산화성 물질에 사용됩니다. 불꽃이 동그란 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GHS04는 가스 실린더 그림 문자로 고압가스, 압축, 액화 냉동, 액화 용해가스에 사용됩니다. GHS05는 부식 그림 문자입니다. 금속 부식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에 사용됩니다. GHS06은 해골 X뼈 그림 문자로 급성 독성 높은 독성, 범주 1에서 3에 해당할 때 사용됩니다. GHS07은 느낌표 그림 문자입니다. 급성 독성 범주 4,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에 사용됩니다. 느낌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위험에 붙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GHS08은 건강 유해 그림 문자로 사람 모양 기호를 씁니다.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특정 표적기 관독성, 흡인 유해성에 사용됩니다. GHS09는 환경 유해 그림 문자로 수생환경 유해성인 급성만성과 오존층 유해성에 사용됩니다. 나무와 물고기가 죽어있는 모양입니다. 이 9개를 번호와 기호 그리고 해당 위험 분류까지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GHS01, GHS02, GHS06, GHS08의 구분이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니 주의하세요. 이제 GHS 유해위험 문구 H와 예방조치 문구 P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프레이즈 유해위험 문구입니다. H프레이즈는 H200번에서
H400번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체계를 보면 H2XX는 물리적 위험성, H3XX는 건강 위험성, H4XX는 환경 위험성입니다. 앞자리 숫자만 봐도 어떤 분류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주요 예시로는 H2O, 인화성이 매우 높은 액체 및 증기가 있고, H301, 삼키면 유독함, H350, 암을 유발할 수 있음 등이 있습니다. H2O는 아세톤이나 에탄올 같은 인화성 액체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입니다. 다음으로 P-phrase, 예방조치 문구입니다. P-phrase는 P100번에서 P500번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P1XX는 일반, P2XX는 예방, P3XX는 대응, P4XX는 저장, P5XX는 폐기입니다. 숫자 앞자리가 역할을 나타내니 이 체계도 함께 암기하세요. 주요 예시로 P10은 열불고 스파크 멀리, P160은 증기 흡입 금지, P301 플러스 P330은 삼켰다면 이 팽굼입니다. 아래 신호어 적용 기준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DANGER은 더 심각한 위험, 각 위험 분류 범주일과 이에 해당할 때 사용하고, 경고, WWarning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범주 3과 4에 사용합니다. 위험성이 해당 없는 물질은 신호어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하단의 중요 메모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제품에 여러 위험성이 있으면 모든 그림 문자와 H 문구, P 문구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하나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16개 항목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sheet의 약자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보관 폐기를 위한 필수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항목 번호와 내용이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1항목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제품명, 공급자 연락처, 긴급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2항목은 유해성 위험성으로 GHS 분류, 그림 문자, 신호어, HP 문구가 포함됩니다. 3항목은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으로 CAS 번호, 화학명, 농도 범위가 있습니다. 4항목은 응급조치 요령으로 흡입 경고 피부, 눈별 응급조치 내용입니다. 5항목은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으로 소화제, 소화금지 물질 화재 위험 정보가 포함되고, 6항목은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 정화방법, 환경보호 지침입니다. 7항목은 취급 및 저장 방법으로 취급 주의사항, 보관 조건, 온도가 있습니다. 8항목은 누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로 TLV, 환기, PPE 종류 및 규격 정보입니다. 9항목은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외관, pH, 증기압, 증기밀도, 용해도 등이 포함되고, 10항목은 안정성 및 반응성으로 자기반응, 피해야 할 조건, 혼촉물질을 다룹니다. 11항목은 독성에 관한 정보로 LD50, LC50, 만성 독성, 발암성 정보가 있고, 12항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생 독성, 분해성, 생물농축 내용입니다. 13항목은 폐기 시 주의사항, 14항목은 운송에 필요한 정보로 UN 번호, 위험물 등급, 포장 그룹이 포함됩니다. 15항목은 법적 규제 현황으로 적용 법률, 규제 목록, 허가 제한 내용이고, 16항목은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작성일, 개정일, 참고 문헌입니다. 16개 항목 중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4항목 응급조치, 8항목 노출방지 PPE, 9항목 물리화학적 특성, 10항목 안정성 반응성입니다. 이 4가지 항목의 번호와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MSDS 핵심 항목 상세입니다. 특히 응급조치, 노출방지,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4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4항목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노출 경로별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흡입 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호흡 곤란 시에는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경구 섭취, 즉 삼켰을 때는 구토를 유도하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부식성 물질은 구토 유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식성 물질은 토하면 식도를 다시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부나 눈에 접촉했을 때는 15분이 상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8항목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입니다. TLV 허용 기준은 3가지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TWA는 8시간 시간가중 평균, STAL은 단시간 노출 기준, C는 최고 기준입니다. 공학적 관리로는 국소 배기 장치와 전체 환기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개인보호구로는 방독 마스크, 정화통 명시,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과 보호복이 필요합니다. 9항목 물리화학적 특성에서는 인화점, 발화점, 폭발한 개인 LEL과 UEL이 핵심 데이터입니다. 증기압,
증기밀도, 자연발화온도, AIT 등도 포함됩니다. 이 수치들은 위험성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10항목, 안정성 및 반응성에서는 피해야 할 조건으로 열과 충격이 있고 혼촉 금지물질로 산화제와 금수성 물질 등이 명시됩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MSDS 제공 의무.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할 때는 반드시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안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까지 외워두세요. 이제 화학물질 관련 법 규정 체계를 정리합니다. Legal Ampersand Regulatory Framework입니다.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4가지입니다.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핵심 내용을 함께 암기하는 것이 시험 전략상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는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별표으로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GHS 적용, MSDS 작성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화학물질 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관리, 노출 기준 TLV 설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별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별표으로 소관부처는 환경부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저장 운반 규제와 시설 정기검사, 화학물질 사고 대비 대응 계획 수립, 배출량 조사 보고를 관장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소방법상 위험물 육류의 저장 취급 규제와 허가 기준 관리,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제조소 저장소 설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네 번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으로 환경부 소관입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기존 화학물질 신고 의무, 유해성 심사와 허가 제한 금지물질 지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시험에서 어떤 내용이 어느 법률에 속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산안법과 화관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역할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소관부처도 함께 암기하면 더 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환경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화학물질 보관 저장, 취급 안전 기준입니다. 스토리지 앰퍼샌드 핸들링 세이프티입니다. 화학물질 사고의 상당수는 부적절한 보관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의 특성에 맞는 보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안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도가 낮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금수성 물질은 물과 만나면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프링클러나 수계 소화 설비와 분리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것도 특히 물 반응성이나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뿌려지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이 개념은 시험에서 함정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세 번째, 소화 방법입니다. 화학물질, 특히 금수성 물질의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조사, 팽창질석, 분말소화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 아닌 소화제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번째, 용기 파손에 대비하여 유출을 막는 트레이와 방액턱, 즉 다이키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액턱은 액체가 새어나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물입니다. 이 4가지 기준은 실제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금수성 물질 관련 내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이번에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절차입니다. Emergency Response입니다.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MSDS 6항목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 절차는 총 6단계입니다. 1단계는 위험인지 및 인원 대피입니다. 누출 현장에서 상풍, 즉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즉시 대피하고 접근을 차단합니다. 2단계는 개인보호구, PPE 착용입니다. MSDS 8항목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독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후 접근합니다. 3단계는 누출원 차단입니다. 안전하게 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밀봉하거나 2차 용기로 이동시킵니다. 4단계는 누출물 제거입니다. 흡착포, 건조사, 중화제를 사용하고 하수구로 유입을 차단하며 방액턱을 활용합니다. 5단계는 환기 실시입니다. 강제 환기를 실시하되 가연성 물질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폭형 팬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전동 팬을 사용하면 불꽃이 튀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지기로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는 신고 및 사후 처리입니다. 119와 지자체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절대 규칙도 꼭 기억하세요. 혼자 대응 금지, 반드시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MSDS 필수 확인, 그리고 접근은 반드시 풍상 상풍 위치에서,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절대 규칙은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작업 개인보호구 PPE 선정 기준입니다. PPE 셀렉션입니다. MSDS 8항목에 따라 적합한 PPE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PPE는 보호 효과가 0%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4가지 주요 PPE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독 마스크, 가스 마스크입니다. 정화통이 해당 화학물질을 흡착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환경이나 고농도 독성 환경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기호흡기 SCBA가 필수입니다. 둘째, 화학물질용 장갑입니다. 물질별로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야 하고 착용 전 피놀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재별로는 라텍스는 산알칼리에, 니트릴은 유기용제에, 바이톤은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적합합니다. 셋째, 화학방호복 케미컬 수트입니다. A등급은 기체와 액체를 완전히 차폐하는 최고 등급으로 SCBA를 내장합니다. B등급은 액체 투과를 방지하는 것으로 SCBA를 외부에 착용합니다. 피부나 호흡기에 독성이 강한 물질 취급 시에는 A 또는 B등급이 필수입니다. 넷째, 보안경 보안면 페이스 쉴드입니다. 화학물질 비산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콘택트 렌즈는 절대 착용 금지라는 점입니다. 화학물질이 콘택트 렌즈 아래로 스며들면 큰 손상을 입습니다. 산이나 연기 취급 시에는 보안면과 고글을 동시에 착용해야 합니다. PPE 관련 문제에서는 소재별 적용 대상과 방독 마스크 사용 불가 조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번에는 방독 마스크 정화통 색상 코드를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필터 카트리지 컬러 코드입니다. 이것은 시험 빈출 요건입니다. KS 기준에 따른 화학물질별 정화통 색상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검정, 흑색 정화통은 유기증기용입니다. 휘발유, 벤젠, 톨루엔, 유기용제 등에 사용하며 가장 일반적입니다. 회색 정화통은 할로겐 가스용입니다. 염소, 불소, 브롬, 요오드 등 부식성 가스에 사용합니다. 회황색 정화통은 황화수소, H2S용입니다.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에 사용합니다. 노란색 정화통은 아황산가스, SO2용입니다. 화산가스나 재련소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사용합니다. 초록색 정화통은 암모니아, NH3용입니다. 냉동창고나 비료 공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적색 빨강 정화통은 일산화탄소 CO용입니다. 촉매소각형으로 CO를 CO2로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갈색 정화통은 산성가스용으로 HCI, HCN 등 복합형 산성가스에 사용합니다. 흰색 정화통은 입자용으로 고체와 액체 분진을 포함한 파티클에 사용합니다. 하단 경고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거나 고농도 독성물질 환경에서는 방독 마스크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SCBA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방독 마스크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독성물질만 걸러주기 때문에 산소 부족 환경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색상과 화학물질 매칭은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특히 검정 유기증기, 초록 암모니아, 적색 일산화탄소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절차입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입니다. 작업장 내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화학물질 목록 작성입니다. 사업장 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MSDS를 수집합니다. 2단계는 유해 위험성 확인입니다. MSDS 2항목을 확인하고 GHS 분류를 검토합니다. 3단계는 노출 가능성 평가입니다. 작업 방식, 빈도, 양, 환기 상태 등 노출 수준을 진단합니다. 4단계는 위험성 결정입니다. 유해성 곱하기 노출 가능성으로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결정합니다. 5단계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입니다. 대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공학적 대책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행정적 대책, 마지막이 PPE 순서로 적용합니다. 6단계는 대책 이행 및 재평가입니다. 시행 후 효과를 확인하고 연일회 이상 정기 재평가를 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위험성 감소 대책 우선순위 화살표를 보시면 대체, 즉 안전한 물질로 교체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공정변경, 격리차폐, 환기국소 배기, 마지막이 개인보호구 PPE 순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PPE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체와 공정변경이 먼저입니다. 이제 화학물질 취급 10대 안전수칙입니다. 10 골든 세이프티 룰스입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수칙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수칙, MSDS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험성과 응급조치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2번 수칙, 적합한 PPE를 착용하세요. 물질에 맞는 전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3번 수칙, 충분한 환기를 확보하세요.
작업 전에 국소백이나 전체 환기를 반드시 가동해야 합니다. 4번 수칙, 소량씩 분리 취급하세요. 대량으로 오픈하지 말고 필요한 양만 꺼내서 사용합니다. 5번 수칙, 음식 음료 반입을 금지하세요. 취급구역 내에서는 식음이 절대 금지입니다. 6번 수칙, 분리보관 원칙을 준수하세요. 혼축 위험이 있는 물질은 반드시 분리보관합니다. 7번 수칙, 누출 시 즉시 처리하세요. 소량의 유출도 즉각 흡착제로 제거해야 합니다. 8번 수칙,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세요. 인화성 물질을 이송할 때는 반드시 접지와 본딩을 실시해야 합니다. 9번 수칙, 라벨 표지를 확인하세요. 경고 표지가 미부착된 용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10번 수칙, 화학물질 교육을 이수하세요. 취급 물질이 변경될 때는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10가지 수칙은 단독으로 외우기보다 이미 배운 MSDS, PPE, 환기, 분리보관 등의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쉽게 기억됩니다.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공정안전관리, PSM입니다. Process Safety Management입니다. PSM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설비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규정 수량 이상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SM의 12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톱니바퀴 그림이 PSM의 각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은 공정안전자료로 MSDS, PNID, 공정블록도 등이 해당됩니다. 2번은 공정위험성 평가로 HAZOP, 체크리스트, 와리프 등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3번은 안전운전계획, 4번은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5번은 안전작업허가 PTW, 6번은 도급업체 안전관리, 7번은 근로자 교육, 8번은 가동전 점검, 프리스타트업 리뷰, 9번은 변경요소 관리 MOC, 10번은 자체감사, 11번은 사고조사, 니어미스 포함, 12번은 비상조치계획 수립 훈련입니다. 12가지 요소 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HAZOP를 포함한 공정위험성 평가기법, MOC 변경요소 관리, PTW 안전작업허가, 그리고 PSM이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특히 HAZOP는 Hazard and Operability Study의 약자로 공정의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험 핵심 요약, 화학물질 위험성 편입니다. Exam Quick Review 1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물리화학적 특성 핵심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온도 순서를 먼저 기억하세요. 인하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연소점, 발화점이 가장 높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연소 범위 핵심 수치입니다. 수소는 4에서 75%, 아세틸렌은 2.5에서 81%, 메탄은 5에서 15%, 프로판은 2.1에서 9.5%입니다. 이 수치들은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됩니다. 위험도 공식은 UEL에서 LEL을 뺀 값을 LEL로 나눈 것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더 위험합니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증기밀도 계산은 분자량을 29로 나누면 됩니다. 결과값이 2를 초과하면 바닥에 축적되고 1 미만이면 천장에 축적됩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이기 때문입니다. 분해폭발 물질로는 아세틸렌이 대표적이며 1.5기압 이상에서 금지됩니다. 산화에틸렌, 유기과산화물 등도 분해폭발 물질에 해당합니다. BLEV 현상은 가압 액화가스 용기가 화재로 가열될 때 파열되어 파이어볼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냉각살수로 예방합니다. 분진 폭발의 5요소는 분진, 산소, 점화원, 분산부유, 밀폐공간입니다. 가스 폭발보다 피해가 큽니다. 자연 발화 물질로는 황린이 대표적인데 공기 중에서 발화하므로 물속에 보관해야 합니다. 건성유 헝겊, 알칼리 금속도 자연 발화 물질입니다. 혼촉 위험으로는 산화제와 가연물, 강산과 알칼리 금속, 물과 금수성 물질의 조합이 반응 폭발을 일으킵니다. 위험물 분류는 1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금수성,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반응성, 6류 산화성 액체입니다. 이 분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험 핵심 요약, GHS, MSDS 법규편입니다. Exam Quick Review 2입니다. 유해물질 분류 표시, 관리 규정의 완벽 암기 노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번 강의 전체의 총정리 핵심 요약입니다. GHS 구성 3요소는 첫째 분류 기준, 둘째 경고 표지, 레이벌, 셋째 MSDS, SDS입니다. 그림 문자 수는 총 9개의 표준 그림 문자이며 빨간 마름모 테두리의 흑색 기호가 특징입니다. 신호어는 위험, DANGER이 더 심각한 범주에, 경고, WWarning가 덜 심각한 범주에 사용됩니다. H phrase, 번호 체계는 HEXX가 물리적,
H3XX 건강, H4XX 환경 위험성입니다. P-프레이스 번호 체계는 P1XX 일반, P-XX 예방, P3XX 대응, P4XX 저장, P5XX 팩입니다. MXDS 항목수는 총 16개 항목이며 그중 4항목 응급조치, 8항목 노출 방지 PPE, 9항목 물리화학적 특성이 핵심입니다. 정화통 색상에서 반드시 외울 것은 흑색이 유기증기, 회색이 할로겐, 초록이 암모니아, 적색이 일산화탄소, 노란색이 아황산입니다. 물리적 위험수는 GHS, 물리적 위험 16종, 건강 10종, 환경 2종으로 합계 총 28종입니다. 산안법 주요 조항으로는 제114조 MSDS 제공 의무, 제44조 PSM, 그리고 보호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PSM 12대 요소 중 핵심은 HAZOP, 공정안전자료, 안전작업허가, PTW, 비상조치계획 등입니다. 자, 이것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Chemical Hazard & Safety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GHS 제도부터 MSDS 16개 항목, 경고표지 6가지 구성요소, 픽토그램 구종, HP, 문구체계, 관련 법규 4가지, 보관 안전기준, 누출 대응 6단계, PPE 선정, 정화통 색상 코드, 위험성 평가 6단계, 10대 안전수칙, PSM 12대 요소, 그리고 2슬라이드의 핵심 요약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하시면 이 파트는 반드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